지금 건조한 이런 수술 트레이 같은 것들을 안에 넣어서 일반적으로 멸균을 하게 되죠. 자, 앞에서는 플라스틱은 멸균 못한다 그랬죠. 왜? 열이랑 압력에 약해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얘는 어떠냐면은 플라스틱도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고온 멸균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스만 쬐주는 멸균법이기 때문에 부식되거나 뭐 녹거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가능하다. 자, 이오가스 멸균기의 특장점.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의 독성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나 기타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화학적 소독기이다. 자, 앞에서 배운 압력이나 온도를 이용한 방법은 화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단순히 수증기를 이용한 되게 물리적인 방법이죠. 이거는 가스를 이용한 화학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8에서 56에서 저온에서 소독이 이루어지므로 저온 멸균기라고도 한다. 자, 멸균 시간이 생각보다 길죠? 4시간에서 6시간.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오토클레이브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뒤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실제로 돌아가는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내외예요. 이제 온도를 좀 올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멸균 시간이 길고, 보시면 멸균 종료 후 공기 정화에 일반적으로 50도에서 12시간, 60도에서 8시간 소요됩니다. 이거는 환기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보면은 다 해서 한 12시간 정도니까 12시간에서 뭐 한 한나절 정도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일 수술이 있는데 지금 물품이 없다. 오늘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자, 멸균 가능 대상. 기구 내관의 크기나 길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열이나 습기에 민감한 고위험 기구 멸균에 적용.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일반적으로 오토클레이브, 아까 말씀드린 아별 멸균기로 멸균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보통은 가스를 사용해서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효과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오토클레이브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게 없는 데는 어떡하냐? 이게 없는 데는 그냥 알코올에 닦아서 쓰는 데도 많아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보시면은 그냥 알코올이라든지 자외선 소독 같은 거를 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있으면 훨씬 좋죠. 열과 습기에 약해서 고온 멸균할 수 없는 제품. 아까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죠? 플라스틱류. 자, 대상 제외 물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기가 있는 물품이나 가죽 물품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주의사항 금속 재질의 카트나 바구니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멸균기 내 공기가 완전히 정화된 후에 멸균 물품을 꺼냅니다. 환기에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이거는 화학적 유독물질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죠. 진공 사이클이 없는 멸균기는 멸균 물품을 꺼내기 전에 6인치 이상 열고 15분 동안 둬야 한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의 경우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아벨멸균은 온도랑 압력에 유의해야 되고, 이거는 가스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인디케이터라 부르는 이제 표지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 멸균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노란색 테이프가 그대로 붙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멸균 안 됐네. 그죠? 빨간색 테이프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 멸균된 걸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토클레이브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얘도 좀 비슷하게 생겼죠. 자, 플라즈마 멸균기는 크게 이렇게 뭐 사용하는 빈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과산화수소를 진공을 통해서 기체화해갖고 멸균하는 화학적 멸균 방법이고, 저도 사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고온, 고압, 습기의 재질 및 특성이 변할 수 있는 정밀 의료기구, 55도 진공 상태.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온 멸균법이죠. 단시간 멸균함으로 변형 없이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 멸균 후 별도의 정화 과정이 없대요. 자, 이거는 이온가스에 비해서 굉장히 장점이죠. 이온가스는 가스를 정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온가스 멸균에 비해 멸균기 운용 효율과 의료기구 멸균 회전율이 높아서 경제적입니다. 자, 사실은 멸균할 때 회전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오토클레이브는 보통 한 2~3시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는 지금 보니까 아까 한나절 하죠. 그죠? 얘는 어때요?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굉장히 회전율이 높아서 더 많은 걸 멸균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큰 병원에서는 효과적이겠죠. 과산화수소를 플라즈마에 의해 분해한 후, 자, 과산화수소 자체가 뭐예요? 소독제입니다. 소독제. 이걸 갖다가 어떤 물리적인 뭐 원리인 것 같은데, 저도 플라즈마가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플라즈마에서 분해를 한 후에 요걸 이제 소독으로 쓰고 산소와 소량의 물로 환원되어서 배출되므로, 자, 과산화수소가 H2O2예요. 그래서 수소 2개랑 산소 2개가 붙어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해가 되면은 물이랑 산소로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환경에 무해하며 환자에게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싼 거예요. 별도의 설비 없이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면적이 절약됩니다. 자, 멸균 시간 30분 내에 엄청 빠르죠. 아까 오토클레이브라든지 아니면은 이온가스에 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정화도 필요 없고 아벨멸균처럼 냉각도 필요 없고 열에 약한 기구도 된대요. 그죠? 아까 플라스틱 같은 것도 되고 다만 내경과 구경의 길이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다. 자, 천, 스펀지, 린넨, 셀룰로스 같은 흡수성 물질과 액의 오일은 멸균이 불가하다. 자, 천이나 린넨은 그럼 결국 뭘 써야 돼요? 무창포, 유창포 이런 거는 오토클레이브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표지자도 마찬가지로 빨강에서 이제 노란색이 되면은 멸균이 끝난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뭐 특장점 같은 것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오토클레이브, 이온가스, 플라즈마 멸균기 한 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은 오토클레이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온도와 압력을 이용해서 멸균하는 방법이고 가스 멸균기 같은 경우는 뭐죠? 이온가스를 이용한 화학적 멸균 방법. 플라즈마 멸균기는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마찬가지로 화학적 멸균 방법.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 자, 온도는 얘는 높죠. 보통 121도에서 15분 한다 했지만 최대 온도는 한 134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최대한 60도, 60도까지 얘네 두 개는 저온 멸균, 고온 멸균. 자, 공정 시간은 아까 일반적으로 자, 돌리는 데는 15분이지만 온도가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쵸? 여러분 물도 그냥 라면물 딱 올리면 처음부터 끓나요? 아니죠. 전자레인지 이제 전자레인지가 아니고 가스레인지 좀 켜놔야지 팔팔팔 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몇 분 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최대 60분 정도까지 물이 올라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도 물이 많으면 끓는데 오래 걸리죠. 얘도 물이 많으면 끓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공정이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려갖고 아까 이게 물 게이지라 그랬죠. 물 게이지를 너무 낮춰놓으면은 프로세스는 빨리 끝나겠지만 잘못하면 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자, 최대 120분에 8시간 정화, 최대 70분 걸린다. 이건 정화라든지 냉각이 필요 없다 그랬고 이거는 뜨거운 스팀 자체가 멸균제, 이거는 이온가스, 이거는 이제 플라즈마라 부르는 과산화수소. 자, 장점은 뭐였죠? 천, 스테인리스 같이 웬만한 거는 열에 녹는 것 빼고는 웬만한 거는 다 쓸 수 있다. 얘는 저온 멸균이고 뭐죠? 플라스틱 같이 녹는 거를 쓰는데 이제 굉장히 편하다. 그 다음에 얘는 천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 마찬가지로 다 되고 저온 멸균. 그래서 저온 멸균의 장점은 뭐예요? 화상의 위험성이 적은 거죠. 그리고 어떤 화재 위험성, 병원 내 화재 위험성 같은 것도 적고 그 병원 내 화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테크니션을 이제 하게 되면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병원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뭐 한 수의사가 두세 명 정도 있는 병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 닫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문 열고 들어와서 문 닫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무리하고 뭐 정산하고. 자, 그럴 때 물론 이제 수의사가 가이드라인을 주겠지만 화재 위험이라든지 뭐 누수의 위험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괜히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갔다가 건물이 막 타버린다든지 침수가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특히 오토클레이브는 여러분들 퇴근할 때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확인해야지 화재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죠. 자, 단점은 뭐예요? 고온 자체가 단점이에요. 장점이면서 뜨거우니까 이거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시간이 뭐 그렇게 장시간은 아닌데 그 다음 고온으로 인한 의료기구 손상의 우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높은 온도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천 같은 것도 자꾸 끓이다 보면은 좀 해져요. 조금씩 손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온가스는 가스 자체가 독성이고 자, 공정도 길지만 정화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랬죠.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럼 하루에 뭐 한
12시간씩 걸리니까 두 번밖에 못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자, 플라즈마 멸균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멸균기는 불가능하고 제일 단점은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용하는 빈도에 비해서 굳이 뭐 플라즈마까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플라즈마는 이제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는 거의 들여놓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제가 분위기를 잘 모르겠어요. 좀 여러분들 지금 뭐 근무하는 병원에 이게 있나요? 있으면은 많이 좀 보편화가 된 거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보편화가 되어 있진 않았는데. 자, 이제 소독이에요, 소독. 자, 우리가 살균, 멸균을 얘기했는데, 살균이나 멸균은 세균을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게 살균이랑 멸균입니다. 소독은 뭐냐면은, 그냥 어느 정도 죽이는 거예요. 다는 못 죽여요. 자,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손으로 펌핑 해갖고 짜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막 하죠, 맨날. 핸드 세니타이저 같은 거. 그런 게 소독이에요. 세균을 다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소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세균을 왜 어느 정도 죽이냐? 뭐 수술이나 간단한 처치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지만 수술할 때는 그냥 소독하는 수준으로 이제 하기가 이제 어쨌든 그쵸, 살은 소독하는 수준으로 하죠. 자, 소독을 이제 보통 왜 하냐면은 기구는 멸균이 돼요. 기구는 살균도 되고 멸균도 돼요. 그죠? 오토클레이브에 넣든지 팔팔팔팔 막 끓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피부는 어때요? 피부를 여러분 손이나 발을 121도에 15분 담궈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익어버리죠. 그죠? 피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는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살균하는 방법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물건은 살균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살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위 소독제라든지 아니면 뭐 세척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소독을 시켜줘요. 자, 그래서 피부를 이제 세균을 제거할 때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피부 같은 거 할 때, 알코올, 클로렉시딘, 포비돈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알코올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있는 손 소독제가 대부분 알코올 성분이고, 자, 클로렉시딘은 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 분홍색 액체로 된 거, 하늘색 액체로 된 거, 그거는 다 클로렉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처가 없을 때는 알코올이라든지 클로렉시딘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 포비도는 뭐죠? 포비도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빨간 약이에요. 빨간 약. 그죠? 포비도는 상처 같은 게 있으면 포비도를 써요. 얘네들은 조금 조직 독성이 있어서 상처가 났을 때는 잘 안 쓰는 편이고, 포비돈은 상처가 났을 때도 사용하는 편이다. 상처가 난 부위에는 포비돈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파보, 디스템퍼 등 전염성 바이러스는 락스계 소독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 몸에 쓰는 거는 아닌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전염병 환자가 왔다 갔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이제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동선 추적 같은 거 다 해갖고 누가 무슨 가게에 들렀더라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게에서 어떡하죠? 멸균이나 살균은 못하죠. 오토클레이브를 돌릴 수 없잖아요, 가게를. 그래서 소독제 같은 걸 막 뿌리는 소독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병원에서도 되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이 파보장염이라든지 디스템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염력이 엄청나게 높은 이 전염병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그 병원에 있는 애들은 한꺼번에 다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의 동선 같은 거를 따라서 마찬가지로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알코올, 클로렉시딘 이런 걸로는 택도 없고, 이런 거 뭐 알코올 이제 뿌려서 하기도 힘들고, 이럴 때는 보통 락스계 소독제를 씁니다. 여러분들 유한락스 같은 거 해갖고 뭐 쓰죠? 화장실 청소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냄새 같은 거 엄청나죠? 락스 같은 게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죽이는 데 좀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락스는 좀 독하기 때문에 피부에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바닥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론 이제 금속은 조금 부식이 됩니다. 다른 어떤 좀 기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좀 씻을 때 이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옷 같은 거 막 락스에다 괜히 하고 그러면 농도 같은 거 잘 못 맞추면 탈색도 많이 되고 그래요. 주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센 소독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수의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소독제의 종류를 보시면 제일 많이 쓰는 건 알코올이죠. 알코올은 보통 몇 프로로 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뭐 알코올이 종류가 많아요. 메틸렌, 뭐 에틸렌, 뭐 여기 보이는 이소프로필 알코올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에틸 알코올이죠. 70%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70%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80%, 90% 이렇게 많다고 소독력이 좋은 건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70%가 가장 적정한 소독 퍼센티지라고 합니다. 보통 70%. 그 다음에 국소 세정, 주사 부위 준비할 때 쓰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막 주사하기 전에 사람도 알코올로 먼저 닦고 하죠. 소독 효과 굉장히 괜찮고 방부 효과도 좋고 단백질 변성, 대사 억제 및 세포 융해. 이건 세균의 얘기죠. 세균의 단백질을 변성하고 대사 억제나 세포 융해를 하게 된다. 자, 알코올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부식을 시키고 휘발성이 좀 있다. 근데 보통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거 조금 해도 그렇게 막 갑자기 부식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염소계 화합물이 제가 말씀드린 이 락스계예요. 락스계. 우리가 염소계라고도 하고 락스라고도 하고 그리고 조금 공식적인 명칭은 차염소산염이라고 해요. 차염소산 나트륨, 차염소산염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파보나 디스템퍼 같이 진짜 전염력이 높은 애들이 한번 쓸고 갔다. 그때는 얘네들이 또 되게 독한 애들이거든요. 웬만한 걸로 잘 안 죽어요. 그때는 락스를 씁니다. 락스는 소독기 중에 굉장히 독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루라든지 계산대 같은데, 그죠? 그런데 청소할 때 좋고 소독 효과 좋고 방부 효과 상당히 좋고 염소랑 산소가 반출되면서 요건 이제 염소가 있고 산이 있으니까 산소가 뭐 있나 보죠. 자, 그래서 염소랑 산소를 통해서 저기 하게 되는데, 자, 유기물 존재 시 불활화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독약은 유기물이랑 굉장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병원에서 쓰는 거고 사실은 되게 다양해요. 뭐 사가 암모늄계 뭐 굉장히 그 요오드계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모든 어떤 소독제는 유기물의 존재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유기물이라는 건 뭐를 보통 유기물이라 그러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똥이나 이런 거를 유기물로 보시면 돼요. 똥이라든지 병원 내에서는 똥이라든지 물론 유기물의 정의는 되게 복잡하지만 뭐 똥이라든지 구토물 같은 걸 유기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변이라든지 구토물 묻었을 때 우리가 뭐 휴지 같은 걸로도 닦지만 이렇게 소독제 같은 거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런 유기물 변 같은 게 묻어 있으면은 이 소독약이 별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휴지라든지 어떤 물티슈 같은 걸로 변 같은 걸 먼저 닦아주고 소독약을 써야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물이 있으면은 소독약이 불활화된다,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요거는 그래서 염소계 나트륨 화합물의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가령 뭐 바닥 같은 거 하는데 뭐 똥이랑 같이 뭐 약간 섞여 있다, 뭐 무슨 똥찌꺼기가 묻어 있다. 제가 자꾸 똥 얘기를 하는데 제일 흔한 유기물이 이게 변이에요, 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보 같은 게 어떻게 전염이 되냐면 변을 통해서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변부터 좀 깨끗하게 닦아내주고 락스를 써야지 효과적이란 얘기예요. 락스랑 변이랑 막 섞어버리면 락스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통 금속의 부식이에요. 그래서 락스계는 절대로 아까 제가 이 알코올은 스테인리스 부식시키긴 하는데 괜찮은 편이에요. 보통 막 오래 담가두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근데 이 락스 같은 경우는 좀 담가두면은 진짜 이렇게 막 부식이 돼버려요. 뭐 꺼멓게 부식돼버리고 패이고 그래갖고 진짜 비싼 수술기구를 못 쓰게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담가두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쓸 때는 오히려 이제 글루타르 알데히드라는 걸 나중에 많이 써요. 물론 1차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클레이브를 돌리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게 힘들다, 그때는 이제 글루타르 알데히드라는 걸 쓰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오드 계열의 이제 소독제예요. 어두운 색의 마루나 계산대 청소하는데 좋다. 뭐 그냥 퍼센트는 한 7.5% 정도로 되고, 여러분 이제 클로렉시딘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가면은 퍼센티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죠.
그럼 알코올 70 넣고 물 30 넣고 만드는 거고, 자 이거는 어때요? 요오드 포름을 7.5%니까 7.5ml 넣고 물 92.5ml 넣어갖고 만드는 거죠. 구조물 및 조직의 착색이 되기 때문에 어두운 색의 마루나 계단대 청소하는 데 쓰고, 글루타르 알데히드도 많이 써요. 렌즈라든지 섬세한 기기 같은 거, 특히 수술기구 같은 거 소독할 때 많이 사용하고, 좋고 좀 조직 반응, 그 다음에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사용 전에 기구를 잘 씻어내야 한다. 자, 이게 클로르엑시딘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하늘색 아니면은 요런 핑크색 있으면 다 클로르엑시딘으로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나오는 제품에 따라 색깔은 조금씩 달라요. 그렇게 되고, 요게 이제 포비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빨간 약. 자, 이거는 이제 뭐 다른 표에 나와 있는 걸 했는데, 차염선 나트륨 아까 뭐라 그랬죠? 락스, 뭐 아비타라는 제품도 있나봐요. 특별히 오염되지 않더라도 24시간마다 교환을 하고 금속을 부식시킨다. 그리고 유기물에서 불활화되고, 염산 알킬 디아미노 에틸글리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차강 보존, 혈액, 분변, 비누 등이 남아있으면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럼 그 유기물에 불활화된다.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 영화 벤잘코늄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비누와 달리 세정작용은 없다. 다른 비누나 샴푸류와 혼합해서 오히려 불활화가 된다. 쓰려면 이것만 쓰라는 거죠. 희석액은 오염되기 쉬워 장기간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글루콘산 클로르헥시딘, 이거 클로르헥시딘 계열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5에서 5% 정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제수로 이제 희석을 해서 쓰고, 포비돈 요오드가 이제 이름이 이제 베타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예, 그죠. 자, 보면은 막 희석하고 오래 시간이 지나면 교환하라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렇고 과산화수소도 그렇고 소독약이 제일 좋은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희석하자마자 바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하기 좀 어렵죠. 뭐 알코올이든 과산화수소든 일단은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만들어갖고 분무기에 넣어놓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며칠이든 몇 달이든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몇 달까지는 보통 안 쓰지만, 근데 이제 다만 바로바로 희석한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과산화수소를 어느 때 또 쓰냐면은 동물을 구토시킬 때 과산화수소를 먹여요. 3% 과산화수소. 근데 그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쓰던 거를 갖다 쓰면은 효과가 별로 없고 새로 만들어서 써야 돼요. 새로 희석을 해갖고, 물론 이제 보통 요새 과산화수소가 다 3%로 희석이 돼서 그냥 다 나와서 그냥 쓰면 되지만, 어쨌든 좀 신선하게 희석된 거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자, 뭐 소독약은 아까 뭐라 그랬죠? 농도가 다 있다 그랬어요. 클로르엑시딘은 0.1에서 0.5%가 되게 낮네요. 아까 2.5에서 5라 그랬는데 그거보다 10배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희석액은 대부분 이제 사용하는 수준이 있죠. 이거는 병원마다 다 정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희석액 같은 거를 이제 만들 때 그 여러분들의 그 선임 테크니션이 이걸 알려줄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해서 해라. 매뉴얼도 있고, 아마 뭐 그런데 어떤 통 같은데 보통 말통으로 해갖고 쓰는데, 거기 이제 뭐 몇 프로로 해라 그런 것들도 이제 써 있을 거예요. 몇 프로로 했다가 헷갈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물 10 넣고 소독액 990, 소독액 10 넣고 물 뭐 990 넣어라 이런 식으로 다 그냥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주요 병원체와 소독약. 자, 일반적으로 그냥 소독을 하면 웬만한 세균이 다 죽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살균이라든지 멸균을 할 때는 웬만한 애들이 그냥 다 같이 죽어요. 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제 아포가 있는 애들은 멸균까지 해야 되죠. 그런데 소독을 할 땐 좀 달라요. 소독은 뭐라 그랬죠?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얘네들 중에 죽는 애들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살아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막 저항성 세다 이런 얘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소독제를 쓰냐, 어떤 농도로 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파보예요. 파보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병원을 막 소독한다 이런 게 있을 때 일반적으로 제일 핵심이 되는 애가 파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한 애들로는 소독을 잘 안 해요. 여기 보면 뭐 칼리시도 있고 뭐 비감염도 있는데, 이런 애들 그냥 이렇게 그냥 물론 이런 애들도 소독을 하지만 그냥 테이블 정도 한번 팍 닦아주고 이렇게 끝냅니다.
근데 파보가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들어올 땐 얘가 파보인지 몰라. 그냥 설사하고 왔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파보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미 병원을 지나서 뭐 다른 애들이랑 대기실에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료실까지 같이 들어가서 수의사도 만졌고, 이제 검사하느라고 뭐 분변 같은 거 채취까지 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병원 자체가 다 이미 파보에 오염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한번 들어오면 병원 다 내부 소독하듯이 파보도 마찬가지예요. 파보는 엄청나게 전염력이 첫 번째로 세고, 두 번째는 잘 안 죽습니다. 코로나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안 죽고 저항성이 센 바이러스예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외부로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 죽는데, 그리고 증식은 아예 못해요. 그런데 얘는 생존력이 굉장히 강해서 오래 살아남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파보가 한번 딱 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돌려보내든지 격리실로 보냈든지 큰 병원으로 보냈든지 죽었든지.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병원에서 나갔으면 자, 이제는 무조건 소독해야 되는 거죠. 자, 소독이라는 게 근데 그 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때요? 문 일단 걸어 잠그고 휴업시키고 그 다음에 안에 전부 소독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파보는 손님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 영업을 또 중단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에 보통 소독하는 경우가 많은데 폐쇄하지 않고 이때 사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염수산 나트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독해서 락스 정도 돼야 쓴다고. 그래서 다른 애들은 대부분 보면은 소독용 에탄올로도 대부분 되죠. 근데 얘는 소독용 에탄올로 안 돼요. 락스가 유일하게 다 사용이 됩니다. 특이하게 이 콕시듐이라는 기생충은 크레졸로만 되죠. 이 크레졸은 뭐냐면은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이거는 약간 비누 거품 같은 거 막 내게 해갖고 그 병원 냄새 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 병원 같은 데서는 이제 한 번씩 확 청소를 할 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크레졸 동물병원에서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크레졸을 한번 쫙 뿌려놓고 스크럽 한다 그래요. 이렇게 막 긁으면은 거품이 막 나오고 이걸로 한번 바닥을 딱 닦아줍니다. 크레졸도 소독 효과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파보가 제일 전염성이 높고, 파보는 뭐라고요? 파보가 이제 개육 파보도 있고 고양이 파보도 있는데 에탄올 같은 걸로는 안 되고 반드시 락스를 써야 된다. 자, 그래서 파보 한번 왔다 가면 이제 병원 중간중간 소독하느라고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입었던 옷 다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묻었던 거 전부 다 락스 소독해야 되고, 근데 이제 락스는 잘못하다가 뭐라 그랬죠? 부식되거나 옷은 탈색된다 그랬죠. 또 락스물에 담궈 놓는다든지 하면 이제 좀, 옷이라든지 이런 게 손상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다 그냥 그렇지만 요 파보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락스로 소독을 해야 된다. 자, 수술 준비 및 수술 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